작년에 저희 반에서 영어를 제일 잘했던 아이한테 혹시 영유 나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맘맘TV. 안녕하세요. 맘맘TV 최현정입니다. 교육토크 시리즈가 많은 피드백을 불러올 줄은 미처 몰랐어요. 엄청 많은 메시지들을 받았고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나는 나름대로 소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아주 눈길을 끄는 메시지를 하나 받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 얘기를 나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기엔 아까운 걸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따다다가 섭외를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고 한 6, 7년 정도 경력이 있고요. 또 그 중에 한 3년 반 정도는 영어 전담을 했고 또 내년에 일반 유치원 1류를 가는 5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지금 네. 약간 왜 목소리를 바꿨어요? 네. 그러면서 네, 저한테 인스타 DM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좀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초등학교 교사나 학교나 교육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지금 6, 7년 차 초등교사 그리고 영어 전담 교사 그리고 아이 엄마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같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다 너무 달라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맘맘TV. 일단 내년에 1류 보낸 아이를 네. 보겠다는 네. 건 일단 영유를 보낼 계획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DM을 보내게 된 것도 그 영상 3편을 보고 좀 최근에 계속 교육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보면 유치원생이 영어 학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개인 과외를 붙이는데 그런 라이팅 과외 수준이 문장 10문장 이상의 에세이 형식이었어요. 근데 사실 초등학교 6학년에서도 여러 문장을 쓰는 에세이식의 글쓰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예비 초등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흔히 이것도 되게 계속 논란이 있는 게 선행학습인 거잖아요. 네. 이를테면 이거를 아주 미리 하는 선행학습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제 친구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미리 해두면 나중에 좀 수월해진다. 영어를 미리 말하자면 딱 마스터를 해놓으면 내가 5과목에 1시간씩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할 때 1시간은 아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좋지 않느냐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금 아이들도 다 영유 나온 세대들이잖아요. 네. 근데 학교 교육과정 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이 네, 수준이 다 비슷비슷하고 작년에 저희 반에서 영어를 제일 잘했던 아이한테 혹시 영유 나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 나왔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외국에서 뭐 1, 2년 이상 살다 온 아이들만 특별하게 이렇게 튀지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영어 언어는 약간 수직적인 공부가 아니라 수평적인 공부잖아요. 그래서 언제 시작해도 사실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수학 같은 수직적인 공부를 그 학년에 맞춰서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어가 수평적이다라는 거는 좀 어떤 예를 들어서 네. 초등 과목 중에서 수직적인 과목은 수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걸 못하면 2학년 거 당연히 못하고 네. 이렇게 수직적으로 그 단계에 맞춰서 다 해야 되는데 영어나 그 외의 과목은 사실 좀 수평적인 성격의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를 미리 떼놓는다는 거는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수직적으로 쌓여가지고 덧셈을 할 줄 알아야 뺄셈을 할 수 있고 뺄셈 할 수 있으면 곱셈 할 수 있고 이런 순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영어는 이렇게 수평적인 거다. 그런데 아까 제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미리 다 해놓으면 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나는 6년 동안 놀아도 돼. 내가 다 알거든. 저는 그 시간에 영어보다는 좀 국어를 오히려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 읽기 같은 거 네. 미리 뭔가 예비 초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책 읽기가 안 되면 국어가 안 되면 당연히 그 다른 과목도 다 안 되잖아요. 수학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배우는 영어를 유치원 때 선행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3학년 때 배우는 나눗셈도 선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정도 국어도 다 선행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왜 영어만 3학년 때부터 배우는데 그걸 그렇게 선행을 하는지 예비 초등이라는 이름이 붙는지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예비 초등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학을 가기 위해서인지 그 학교 대입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남들 좋다니까 영어 잘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그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면 네. 그 영어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상적인 게 일단은 영유 나온 아이와 일류 나온 아이가 사실 별 큰 차이가 없더라. 네. 그럼 왜 영유가 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사실 사교육이 지금 되게 많이 닫혀 있잖아요. 그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히려 좀 학교가 중심을 잡고 좀 흔들리지 않게 학부모들이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 그 학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잘 모르셔서 혹시 네. 흔들리신다면 교과서 같은 거를 네. 다 사실 수 있고 제가 오늘 가져온 그 2015 개정 교육과정도 저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보여주세요. 제가 되게 놀란 게 처음 만나러 들어오시는데 저도 지금 만난 지 10분밖에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완전 짐을 막 두리두리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별거 그래가지고. 없어요. 그냥 그 2015년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또 돼가지고 네. 이거 네. 교육청에서 네, 다운받아 네. 볼 수 있다고요. 네, 교육부에서. 네. 근데요, 이게 정말 분위기가 희한한 게 열심히 엄마들이 교육청 사이트에 가서 뭐 이런 거 다운받아서 내가 직접 보고 이럴 생각을 하기보다 이 분야에 유명한 과외가 누구래? 그런 쪽으로 정보는 막 많이 교류하고 이러지만 막상 그럼 내가 도대체 우리 애들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뭘 배우고 있는지 내가 좀 보자 하고 교육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거 보실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저만 해도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부에 있는 교육과정을 보시는 것보다 교과서는 그래도 이렇게 쉽게 구하실 수도 있고 쉽게 와닿으시니까 궁금하시다면 교과서를 그냥 보시는 걸 추천해요. 네. 맘마 물기 저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들었거든요. 네. 이미 대부분이 선행을 하고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이걸 다 안다는 가정하에 이건 다 알지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아예 뒤처진다는. 근데 저는 선행은 되게 반대인데 저희 동료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선행을 하면 100점 못 받는다고. 왜냐하면 저희 반에도 지금 선행을 한 아이들은 지금 수학 2학년 시간에 네, 지금 담임이시죠? 2학년 담임인데 선행을 한 아이들은 수학 시간에 앞에 거 쭉쭉 풀고 있어요. 선행을 하면 학교 수업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나 이거 다 아는데 앞에 거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 평가는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평가에 있어서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이 되게 이상적으로 가르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구체적 조작물로 해보고 그게 잘 되면 또 그림 그려서 해보고 그게 잘 되면 식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뭐 공부를 하는 수학의 의미랑 원리를 되게 이해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데 그 사교육에서 학습지 몇 장 또는 몇 권을 해야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그런 얘기도 사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이제 가야집에 오시면 이 친구는 연산은 몇 권 풀어봤어요? 약간 뭐 이렇게 묻는 경향도 있고 그런가 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의미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더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요. 요즘에는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해서 그 과정을 말이나 글로 하라는 그런 문제도 많은데 네. 그거를 못해요. 네, 국어를 못해도 그거를 못하고 또 그 수학적인 의미나 원리를 이해 못해도 그냥 계산 같은 건 되게 그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학년이 더 올라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문제는 이제 풀기가 어렵죠. 그래요. 영유에 대해서 현직 선생님으로서 별로 효용 가치를 못 느낀다 하셨고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내년에 인류 보내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는 확고하신가요? 네, 지금은 확고해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부터도 네.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겠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가 돼도 일단은 영어 유치원은 저는 안 보낼 거라서 일반 유치원에 추첨이 됐고 오늘 보낼 축하드려요. 예정이고 이런 게 또 되게 축하받는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예비 초등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일단 보내놓고 생각해 이런 이야기 사실 많이 들었는데 다시금 이게 내 욕심인지 아이를
위한 거라면 아이가 어떤 걸 성취하기를 내가 바라서 보내려 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제가 생각 정리를 좀 제일 해볼게요. 위험한 게 남들 보내니까 그냥 보내는 것 같아요. 그게 시기에 흔히 말하는 발달해야 되는? 안전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네. 그 시기에 발달시켜야 되는 과제, 심리적인 과제 놓칠 수 있고 그 영어 교육을 이제 시키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하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보내시더라도. 네. 아, 말씀 감사합니다. 현직 교사가 말하는 영어 유치원에 대한 의견. 네.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요. 사실 선생님께서 너무나 준비해 오신 게 많으시고 해주시는 말씀도 다 주옥 같아서 제가 2편 마련했거든요. 다시 이어갈게요.